1세트에 그래도 좀 잘해주고 있는데요. 서브 득점! 서브도 어깨 쪽으로 왔기 때문에 받기 좀 까다로웠고요. 최근 세 경기 이한비 선수가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가 지난 한국생명전 약간 주춤했거든요. 직접 강타! 서브 득점이나 집이 없었던 테일러 선수의 공격 득점. 조장이 초반에 많은 득점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유소연이 4득점. 블로킹! 가운데 네. 블로킹! 박종환 선수가 조금 빠른 볼에 더 능한 이번 시즌의 성적이고요. 네. 터치아웃을 만듭니다. 이주아 선수인데요. 지금 또 앞에 박수빈 선수가 왔기 때문에 블로킹 높이가 좀 낮았잖아요. 네. 자신 있는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4득점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원정 센터로 교체가 됐습니다. 낮아요. 낮은 속공. 자, 넘어가죠. 장미 선수. 이원정. 자, 백으로 돌립니다. 반격 기회를 만드는 GS 칼텍스 이주아의 스파이크. 자, 빠르게 높이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한소진. 이런 공격이 중요하죠. 과감하게 볼을 때립니다. 수비됐고요. 한다희 선수 공격 득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주아 선수가 블로킹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으면 다 뚫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고등학교 선수인 이주아 선수가 많은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강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말이죠. 서브 득점이에요. 자, 말씀드린 순간에 포물선을 크게 그리는 서브였는데 박정환 선수는 나가는 공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대로 사이드 라인에 떨어졌습니다. 리스브가 무너지면서 이 페퍼저축은행이 1세트 약간 불안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강력해요. 한다이가 띄웠습니다. 그리고 왼쪽 C석공. 반격기에 강하게 볼을 때립니다. 터치아웃이죠. 직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대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벌써 7득점 아니겠습니까? 네. 14대 23. 김지원 석공. 네. 타이밍 점점 더 잘 맞아가네요. 맞습니다. GS 칼텍스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리스브 빠르게 잘 전달됐습니다. 블로킹 맞고 이원정. 자, 그대로 푸시로 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유서연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고요. 결국에는 GS 칼텍스의 1세트의 경쾌한 서브. 리스브가 흔들립니다. 공격 기회. 자, 장위 선수가 앞에 있어요. 장위가 움직이고 가운데로 이동시킵니다. 길게 떨어뜨립니다. 테일러. 두 팀 모두에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2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래도 GS 칼텍스가 견뎌주고 있어요. 지금도 멀리 봤는데 네. 자,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손목 쓰는 모습이 이주아 선수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 너무 오래돼서. 자, 그대로 살리고 브로킹은 2명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왼쪽 과감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페퍼저축은행도 계속해서 좀 블로킹을 이용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림의 서브. 왼쪽 블로킹. 네. 자, 분위기 살아나네요. 이제는 2세트 들어와서는 페퍼저축은행의 블로킹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16대 20. GS 칼텍스가 넉 점을 뒤져 있습니다. 김지원의 서브. 박사람. 자, 개인 시간차. 하혜진 선수의 개인 시간차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GS가 리시브가 되는 편이네요. 네. 언더패스로 올립니다. 과감하게 볼을 때립니다. 받쳐 올리는 유가람 선수였고요. 왼쪽 한 번 더 튕겨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이 공격이죠. 리시브가 좀 짧아요. 타이거. 밀어내기 작전이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비 좋아요. 유소연의 공격. 왼쪽 연타. 자, 몸을 던지고요. 블로킹 운동명. 아하. 팬케이크. 잘 봤어요. 살리지를 못했네요. 내공이 선수가 없다는 것이 GS 칼텍스의 역시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서브 성공입니다. 이한비. 자, 분위기 뺏어오네요. 이한비의 서브 득점. 이번 서브도 강했습니다. 왼쪽 퀵오픈. 낮고 빠르게 공략을 합니다. 자, 반격 기회 이예림 스파이크. 우선 충분히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막히네요. 하예진 15대 15였는데 이번 2세트는 24대 18입니다. 앞서 있는 페퍼저축은행.
후위 쪽에서 살렸습니다. 가운데 찬스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패턴이 오늘 잘 통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죠. 린셉으로 올렸습니다. 타점 살려주고요. 순간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순간입니다. 밀어붙여요. GS 칼텍스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백어택 살리는 한수진. 2단 연결. 자, 맨손으로 툭 밀죠. 리바운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리 공격. 넘길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를 묶고 퀵오픈으로 갑니다. 역시 연타입니다. 강타. 박사랑 선수. 백어택 롤샷 성공. 호흡은 약간 안 맞았는데 공간을 잘 봐줬습니다. 약간 짊어지는 볼이었는데 테일러 선수가 롤샷 득점 운 좋게 오고 있는데요. 서브 득점. 네. 박사랑 선수의 서브 에이스. 들어가고 나서부터 뭐 2세트를 가져왔고 지금 조금씩 안정감을 찾고 있는 박사랑 선수잖아요. 자, 여기에 좋은 서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즌을 맞이를 하고 있는 세터인데요. 아하. 연속 득점이네요. 연속 서브 득점입니다. 페퍼저 주구랭입니다. 자, 이제는 이주환 선수가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 목적타를 많이 견뎌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주화가 상당히 힘든 그런 포지션이네요. 다시 한번 이주화 선수 컨트롤했고요. 왼쪽 연속해서 막힙니다. 자, 결국에는 리시브 자리에 이제 우수빈 선수가 들어와서 네. 대신합니다. 자, 대각선 공격. 이 자리에서 좀 GS 칼텍스가 안 돌아가네요. 맞습니다. 15득점에 41%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리시브가 됐습니다. 백어택 공격인데요. 이 자리에 안 돌아가네요. 하이진 브로킹. 이 자리에서만 블로킹 득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 7득점을 하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15대 8까지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박유라의 서브. 리시브 잘 됐어요. 빠르게 볼을 보냅니다. 이주화 선수의 블로킹 시도. 직선 공략. 테일러의 직선. 이번 2라운드에만 2승을 챙긴 이 페퍼저축은행. 안혜진 낮았어요. 네. 바로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 쪽으로 좋았어요. 장희 선수. 이거예요. 24대 15를 만듭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 멈추죠. 석공홍수에서 넘기지를 못하면서 이번 세트 페퍼저축은행이 25대 15로 자, 왼쪽 그리고 짧게 넘겼는데요. 빈장이 잘 봤네요. 테일러.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볼을 세워주고요. 하예진이 볼을 살리고요. 자, 지금 연결 놓지 못했어요. 양팀 모두 커트가 분주해집니다. 이번 상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퀵오픈! 에워싸는 테일러! 자, 과연 20점 고지를 밟을 수가 있을지도 오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로막힙니다. 잔인합니다. 테일러의 브로킹! 님이 위원과는 다른 팀이었나요? 전 다른 팀이었어요. 다른 저는 팀이었나요? 잘하는 팀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가운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왼쪽 안 넘어갔나요? 브로킹이에요. 20점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만 브로킹 5개째예요. 네, 5개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16대 12로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주화 선수 다시 한번. 자, 이주화의 공격입니다. 두 번째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주먹으로 툭 넘겼습니다. 테일러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왼쪽 안혜진 이주환. 블락아웃 시도. 자, 맞추지를 못했네요. 연속 7득점의 페퍼저축은행. 하예진의 서브. 제대로 때리지를 못했고요. 테일러가 때리죠. 터치아웃이죠. 터치아웃 됐습니다. GS 칼텍스의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든 시즌, 어쩌면 창단 이후로 가장 힘든 시즌, 선수들이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호흡이 안 맞았네요. 그대로 낮은 왼쪽 준비 좋아요. 몸을 던집니다. 한다에 연탄데요. 자, 넘어가나요? 아하. 마지막에 박사랑이 뚝심을 발휘하네요. 박은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주죠. 네. 석공
지금 타점은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장위가 넘기죠. 다시 한번 막힙니다. 들어왔던 방사 브로킹. 최유림의 좋은 서브. 나갔어요. 자, 들어왔나요? 밀렸나요?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들어왔다고 판독이 되면 경기 끝나는 겁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이번 시즌 4승 8패 그리고 창단 첫 라운드 3승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 뭐 창단 이후 가장 좋은 페퍼저축은행이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합니다. 오늘 16개의 블로킹을 앞세워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테일러 선수가 21득점, 여기에 이예림 선수까지 13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GS칼텍스 이주하 선수가 다시 한번 개인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19득점을 만들었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열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하면서 창단 첫 라운드 3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사실 오늘 경기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특히나 초반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쉽게 생각하고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GS가 워낙 이렇게 좀 세게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해서 조금 흐름을 좀 빼앗긴 것 같아요. 외국인 선수 2명 없이도 좀 뜨거운 화력으로 1세트 몰아쳤던 GS칼텍스인데 반면에 페퍼저축은행은 1세트부터 서브 공략에 좀 실패했고 또 리시브 라인은 흔들지 못하면서 당황하는 모습, 또 세터들이랑 공격수의 호흡이 좀 맞지 않아서 또 득점을 내지 못하고 흐름을 좀 내줬었는데 2세트부터는 박정아 선수 자리에 이예림 선수를 좀 기용을 하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분위기를 좀 돌려야 하는 전술을 좀 만들어줬고요. 또 테일러 선수가 좀 가장 많은 전술 좀 기록을 했는데 오늘 경기 가장 고효율로 활약한 선수를 좀 뽑자면 이예림 선수가 아닐까 싶고 또 오늘 13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48%를 기록하면서 21득점을 기록한 테일러 선수와 함께 팀 창단 첫 라운드 3승을 이끌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시즌 첫 경기 좀 그 페퍼저축은행의 게임을 보면서 되게 좀 조직력이 있었다, 짜임새가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게 좀 안 보였고요. 3라운드는 좀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창단 첫 2라운드 3승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어떤 선수가 팡팡 플레이어가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시죠? 지금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경기를 이긴 소감이 좀 어떠신지 먼저 감사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I'm really proud of our team. I'm really proud of how Yerim played specifically and Sarang. This is a great team win. 모두가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림 선수와 사랑 선수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오늘 그 플레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I'm not very satisfied with my own play. Today was a hard day for me, but I'm just really happy that we won. 오늘 사실 너무 어려운 날이었어서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한 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하면서 이 V리그 최다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경기하면서 좀 어땠는지 좀 본인도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네, 어땠나요? 네. It's crazy because it doesn't feel like I scored 21 points, but I'm just happy that I could play well enough for the team to win. This is really a big moment for our club, our staff, to show that we're working hard to bring wins to the fans. 사실 21득점이나 한 줄은 모르고 있었는데 득점 개수보다는 어쨌든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팀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세터와의 호흡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느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I don't think there's any bad setters in the world. I think it's only things I can do better. So every time we play, I try to make them confident and bring them confidence because they're all so talented. All three of them.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나쁜 세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 팀에 있는 3명의 세터 모두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이 올라오면 때리는 게 공격수의 몫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다른 세터들에게 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 테일러 선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그런 에너지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I think there are 3 things you can control in volleyball, and it's your attitude, your effort, and your communication. And I try to have really strong. Those 3 I try to have a really strong game with. So I think the 3 things that you can control, I always try to do well for my team and for everybody around me. I think it helps. 일단 배구에 있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태도, 노력 그리고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3가지를 모두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잘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말이죠. 인천에 가서 이번 시즌에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는 12연승의 흥국생명을 만나게 되거든요. 테일러 선수가 어떤 마음으로 그 경기에 임하게 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I know the Pink Spiders don't feel like they have pressure, but I think we have no pressure to win, and I think that's a really dangerous team in a good way. So because we have no pressure to win, I think we can be dangerous, and we'll see what we can do, and I hope that we can challenge them. 우선 흥국생명이 부담감이 없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저희야말로 부담감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좀 위험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이제 한국 생활 적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거 같으세요, 한국? I love Korea. I love Korea so much. And it's been a really amazing experience to be here with a different culture, a different style of volleyball. And I'm just so grateful and thankful to be here. 우선 한국 너무 사랑하고 이제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배구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한국 팬들도 그런 이 테일러 선수의 에너지와 배구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넘어서까지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테일러 선수와 함께 페퍼저축은행이 이번 시즌 어마어마한 또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8연패 수렁에 빠진 GS 칼텍스입니다. 팬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선수는 그래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주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참 멋진 활약을 또 해줬습니다. 네, 오늘 GS 칼텍스의 공격의 중심이었는데 이주아 선수랑 이소연 선수 2명이 없었다면 또 한 세트도 못 땄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으로 좀 기회를 잡은 이주아 선수인데 지난 경기 개인 최다 득점을 좀 기록을 했고 또 한 경기 만에 오늘 새 기록을 썼습니다. 팀 내 최다 19득점, 또 공격 성공률이 31%를 기록을 했고 또 올 시즌 신인왕 후보로 도로공사의 김다운 선수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주아 선수가 이런 활약을 좀 계속 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좀 모를 것 같고요. 또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리시브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경기를 본 다른 팀 선수들도 분석을 하고 나올 거고 또 앞으로 이주아 선수에게 계속 목젖다를 때릴 텐데 이건 본인이 좀 풀어내야 되는 숙제고 또 리시브를 잘 못 받으면 경기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밖에 좀 답이 없고 경기를 뛰면서 경험하면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또 계속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확실히 이주아 선수도 경기를 치르면서 좀 한계에 부딪힐 것 같고요. 또 경기를 치르면서 그 한계를 또 넘어서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는데요. 이 기회가 이주아 선수가 정말 폭풍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선두 흥국생명이 개막 12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5위 페퍼저축은행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하며 4위와의 승점 차를 좁혀가고요. 최하의 GS 칼텍스 8연패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를 주민해 주셨는지 직접 들어보죠. 네, 하루 전인 5일 개막 후에 무패 행진 중인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등 강팀만 잡는 IBK 기업은행의 경기 2세트 중반에 두 감독의 설전이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두 사람은 왜 언쟁을 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주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자, 2세트 중반 기업은행이 9대7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IBK 기업은행 이주아가 2단 볼을 올리는 상황에서 정윤주 선수가 블로킹하다가 밀어넣기로 득점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IBK 기업은행 팀에서 정윤주 선수의 오버네트 판정 판독을 요청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판독 결과는 정윤주 선수의 오버네트로 반칙이 선언이 됐는데 갑자기 김호철 감독도 화를 내고 아본단자 감독도 화를 냈죠. 지금 자막으로도 두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나왔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판독 자체는 정윤주 선수의 오버네트 판독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버네트를 하는 이제 정윤주 선수가 볼을 터치하는 시점에 볼의 위치가 기업은행의 네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선수의 동작도 공격하는 스파이크나 블로킹 경합하는 공격 행위가 아니고 수비하는 언더의 손이었기 때문에 오버네트 반칙은 맞았는데 정윤주 선수의 그런데 이제 아본단자 감독이 불같이 화를 냈죠. 아까 자막에 보였을 겁니다. Anytime you changed 뭐 guys 이러면서 왜 판정이 언제나 바뀌냐. 정윤주 선수가 저번에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는 저번에는 아니었고 이번에는 오버네트 반칙으로 선언이 되느냐. 왜 원라인. 왜 하나의 원칙이 그대로 쭉 연결이 되지 않고 쭉 판정이 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그런데 아까 김우철 감독도 화를 내는 거 보셨죠? 이제 두 감독이 이렇게 판독이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심판에게 항의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본담자 감독이 그런데 김호철 감독이 화를 내면서 중계 카메라도 이제 들렸을 겁니다. 소리를 통해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영경이가 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주장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확실히 두 감독 모두 좀 색깔이 확실하기도 하고요. 또 워낙 이 경기 중에는 서로의 이 승부에 대한 그런 열정이 더 가득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장면들이 종종 연출되곤 하는데요. 확실히 감독들이 이렇게 밖에서 설전을 벌일 때 좀 코트 안에 선수들의 어떤 마음을 다잡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이럴 때 좀 어떻게 좀 느끼나요? 당연히 저런 거 항의도 해야 되고 맞긴 하는데 또 길어지면 선수도 땀이 식고 또 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왜 저럴까 저렇게까지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조금 더 뜨겁게 만들어준 역할도 있으나 모두 이제 적당하면 좋다는 또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후에도 아본단자 감독과 김호철 감독이 경기를 마치고 또 따로 이야기하는 좀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화면은 안 나왔거든요. 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취재하셨다고요? 사실 제가 어제 현장에는 있었는데 경기 보는 내내 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경기 보는 내내 두 감독이 안 보이는 레이저를 막 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내 긴장감이 이제 느껴졌고 5세트 끝나고 나서도 두 분이 보통 경기 종료하고 악수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악수를 하면서도 두 분이 막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30초가량 얘기를 하셨는데 표정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탈리아어로 두 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철 감독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Io non ho parlato con te, 그렇지. 나는 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자기도 이제 나한테는 뭐라고 내가 각 심판한테 카드 주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 서로 이제 그러니까 두 감독이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문제의 2세트 중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기자석에서는 좀 보였어요. 아본단자 감독이 이제 주심에게 항의하는 도중에 뒷모습에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은 자꾸 카드 줘라 이렇게 제스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카드가 아본단자 감독에게 주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 오해하지 마시라. 내가 당신에게 주라고 카드 주라는 제스처를 한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고 김호철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한 부분이 카드를 주라고 한 주체가 당신 아본단자 감독이 아니고 이 사람인데 이게 중계화면에 포착이 됐거든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상이 중계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비디오 판독을 판독을 보고 있는 과정인데 주심에게 김연경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판독이 끝나고 나서 아본단자 감독이 아까 막 영어로 항의를 할 때 김연경 감독이 또 주심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 지적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김호철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제배구연맹에도 경기 규칙이 있고 우리 배구도 V리그에도 이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경기 관련 내용이든 질문이든 주심에게 물어볼 수 있는 선수는 주장입니다. 네. 주장이 하는 건데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흥국생명의 주장은 누굽니까? 김수지 선수죠. 지금 이 경기 규칙 5번에 보면 팀 리더,
팀 리더라고 하는 이 선수가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주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설명은 김연경 선수가 경기 도중에 물어봤다는 거고 김호철 감독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배구연맹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이 우리 V리그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을 심판이 제재를 했어야 되고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카드의 대상은 김연경 선수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김호철 감독. 그런데 이제 김호철 감독이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화로도 아본다자 감독과 경기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아본다자 감독도 2세트에 나도 카드 받고 당신도 카드를 받았는데 내가 카드 받고 나서 당신이 카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카드 주라고 한 것은 아니다. 심판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끼어든 것 같아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이 상황이 가볍게 두 감독은 오해를 풀었다고 해도 이 내용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네트 판정에 대한 판독은 정확했죠. 판독은 일단 오버네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칙이 상황이. 그리고 두 번째, 김호철 감독이 지적한 내용은 일단 맞긴 맞습니다. 주장을 통해서 선수가 경기 내용에 대한 항의든 질문이든 주심에게 심판에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확실히 이 경기 중에 정말 치열하게 모든 상황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뭐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조금씩은 좀 다른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 감독과 선수 그리고 팬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배구 문화가 형성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유리 위원의 어떤 소감 같은 걸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원래 함께하는 또 주민 시간이니까요. 좀 어떠셨습니까? 주장에 가서 항의해야 되는 건 맞고 말씀 다 맞는데 너무 화가 나신 바람에 반말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보기가 안 좋고 이 정도면은 뭐 김연경 선수를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경기 중에도 또 이렇게 항의 중에도 이 서로에 대한 이 존중은 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매너 가득한 또 김유리 위원의 또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날 일어난 이슈를 이렇게 발빠른 취재로 전해준 박주미 기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주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두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현대캐피탈과 중위권 도약을 바라보는 KB손해보험이 만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허수봉 출발. 더 강하게 내려떴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 조절이 됐고 황택이 머리 위. 백시로 레오의 블로킹. 다시 스테이플스. 왼쪽 픽업은 전화입니다. 블로크아웃. 맞춰서 갔어요. 레오 방향으로. 중앙에서 올라갔어요. 완벽한 타이밍. 레오가 뜹니다. 내려꺾는 서브. 쫓아가지만 살리지 못합니다. 승리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레오의 서브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태준 흔들렸어요. 싱글핸드로 시간차 빗났습니다. 비에나 일단 들어갔고 왼쪽 킥오픈 백업 좋아요. 스테이플스 부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세팅 중앙 백어택 터치. 이 정도면 황승민 세터 좀 신이 나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오의 서브 손 맞고 멀리 손이 닿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에이스가 터집니다. 이번에도 폭격했습니다.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비속공 현대캐피탈 1세트 속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15대 12. 내려꺾는 서브 바닥을 때립니다. 허수봉은 서브 에이스가 터집니다. 높게 떴습니다. 콕 찍어 눌렀고요. 만들어가는 KB손해보험. 짊어지고 스파이크. 오른쪽 공격수 3명 있습니다. 쳐냈어요. 다시 한번 득점 현대캐피탈. 이준영의 서브. 오른쪽 대각선. 리시브 밀렸어요.
각도가 없습니다. 세팅! 중앙 백어택! 완벽한 차단! 긴 서브 뿌려주고 때렸어요. 도가죠. 나경목의 어려운 공격! 톱포 씌우는 현대캐피탈! 공격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좋은 경기합니다. 정재준은 주먹 쥐고 뛰었어요. 네. 레오. 자, 일단 버티고 올라갑니다. 중요한 공격. 뚫었습니다. 블록아웃. 서브는 비에나 공격적인 서브 들어갑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받치고 오른쪽 때립니다. 듀스의 기회. 나경범 포시로 밀어넣기 높아요. 비에나 길게 잡고 때립니다. 노원 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의 2세트. 플로터. 오른쪽 백어택 반대가. 오른쪽 강타. 꺾이면서 떨어집니다. KB 진영에 떨어졌습니다. 박상아의 서브. 레오 쪽 겨냥. 중앙 백어택. 잡아서 올라갑니다. 비에나 꽂힙니다. 최민호 서브 짧았습니다. 비에나 강타 결정적인 블로킹. 최다점은 올라왔지만 황경민 이어갑니다. 또 벗어났어요. 마음 먹고 때려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데 이준혁 중앙에서 백어택 단독 걸어맞기. 최민호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자, 결정적인 브로킹이라고 볼 수 있는 최민호의 브로킹이에요. 나경범 오른쪽 강타 어택 커버 또 갑니다. 대각선 최공 시간 많이 벌었고요. 연타 손끝에 살짝 걸쳤고 언더핸드 토스로 멀리서 때립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포인트. 현대캐피탈이 KB 손해보험을 꺾고 기분 좋게 2라운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결국 레오 선수와 현대캐피탈의 완승입니다. 블로킹과 서브를 앞세워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레오 선수와 허수봉 선수가 31득점을 합작했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 비에나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네, 스팸들의 100대 0 예측이 또 한 번 적중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셧아웃 승리를 가져가면서 2위를 4점 차까지 밀어냈는데요. 오늘 경기 여러 선수들이 참 활약을 잘 해줬지만 허수봉 선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캐피탈이 서브 1위 팀답게 서브로 KB손해보험을 초반부터 밀어붙였는데요. 그 중심엔 허수봉 선수가 있었습니다. 허수봉 선수가 1세트의 6대2 상황에서 서브 타임 시작했는데 사실 6연속 서브를 넣으면서 서브 2득점, 강서브를 시작해서 KB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2연속 서브 에이스 포함해서 팀이 1세트에 10점 차 승리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KB손해보험이 1세트 리시브 효율이 저도 좀 놀랐는데 5%에 불과할 정도로 이 현대캐피탈 강서브에 고전했고요. 이 허수봉 선수가 서브는 물론이고 공격에서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2세트 중반까지 공격 성공률이 100%였을 정도로 막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3세트에 조금 이제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15득점에 공격 성공률 56%. 그리고 올 시즌에 사실 경기당 범실이 5.7개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한 6개 정도였는데 범실 관리도 정말 잘했어요. 오늘 경기에서 2개 기록할 정도로 관리 잘했고 아쉬운 게 있다면 트리플 크라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트리플 크라운에 딱 블로킹 1개 모자랐습니다. 오늘 활약 정말 좋았고 오늘 경기에서 남자부 2라운드 마무리하거든요. 허수봉 선수가 1라운드 기세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좀 잘할 것으로 보이는 게 공격에서 후위에서 1위고 서브 3위 그리고 득점에서 국내 선수 1위입니다. 여기에 오픈, 퀵 오픈에서도 탑5 랭크. 기록을 살펴보니까 뭐 빠지는 데가 없어요. 연속 라운드 MVP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1, 2라운드에 이어서 이 허수봉 선수의 기세가 3라운드까지 이어질지도 계속해서 남자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캐피탈에 이렇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남자부 2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남자부 2라운드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2라운드 마지막 경기 승리하면서 2위와 승점차를 넉 점 차까지 벌립니다. 3위부터 5위까지 촘촘하게 자리하고요. KB손해보험 6위, OK저축은행 최하위입니다. 강타예요. 지금은 나갔어요. 너무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날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쳤는데 아웃이군요. 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초반에 분위기를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네. 특히 외국인 감독들이 참 많이 해요.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분인데요. 승점 1점 차 3위 삼성화재와 4위 우리카드가 3라운드에 문을 엽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박주미 기자의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삼성화재를 선택했는데요. 삼성화재가 승리하겠다고 전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3일 만에 리턴 매치거든요. 믿을 선수가 파즐리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즐리 선수가 버텨준다면 3일 전의 경기처럼 이 삼성화재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그로즈 다노프 선수가 웜업존에 있는 시간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파즐리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직전 우리카드전에서 32득점을 해낸 승리 주역 파즐리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공격 점유율이 45%로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63%, 만점 활약했고요. 최근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2라운드에서 퀵오픈 1위, 득점 공격 성공률 2위, 후위 3위로 삼성화재의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가 파즐리 선수입니다. 이 신장을 활용한 높은 타점 그리고 점프력도 좋고요. 이 선수가 리시브하고 곧바로 공격하는데도 수준급의 수비도 보여주고 있어서 파즐리 선수가 제대로 해준다면 삼성화재의 승리가 당연히 예상되고 있고요. 3일 만에 나서는 이 경기에서 이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해줘서 최근 삼성화재 김상우 선수가 근심이 좀 깊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파즐리 선수가 다시 한번 김상호 감독을 웃게 할 수 있을지, 이 4위와의 또 승점 차를 더 벌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4연패 탈출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와 3연승을 바라보는 정관장 역시 3일 만에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역시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스팸 전원 정관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3연승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유리 위원 역시 공개투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관장을 선택했는데요. 정관장의 승리 요인, 승리 전망 요인부터 좀 전해주시죠. 지난 경기에 부키리치와 이 메갈 쌍포가 위력을 보여주면서 또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갔었는데 내일 경기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측을 했고요. 또 지난 맞대결에 27득점 공격 성공률이 49%였던 부키리치와 또 17득점 공격 성공률 53%의 메가 선수를 앞세워서 정관장이 팀 공격 성공률에서 46%대 33%로 크게 앞서면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갔었는데 항상 걱정이었던 이 범실도 좀 이 정도는 관리가 좀 잘 된 편이고요. 또 정관장이 초반부터 리드를 좀 내주지 않고 경기를 좀 압도적으로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도 역시 직전 맞대결에서 잘 된 점이 좀 이어진다면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시즌 초에 부진하던 그 강소희 선수가 최근엔 경기에는 몸이 좀 풀렸었잖아요. 그때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고 또 니콜로바 선수마저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타나차 선수가 또 이런 답답한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확실히 3일 만에 리턴 매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분위기 반전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연패를 빨리 끊어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경기 KBSN 스포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의 여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오유주 캐스터와 이숙자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